무엇으로도 자녀 교육 문제가 풀리지 않는 부모를 위해 하루는 후배 작가가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작가님, 이번에 인문학 강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참 난감하네요. 인문고전 강연이라고 해야 할지, 인문학 강연이라고 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고전 강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그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문학 강연을 한다는 거야?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인문학과 고전 사이에서 방황하며 인문고전 또는 인문학 내지는 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들이 단어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글과 강연으로만 인문학을 접했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인문학에 이미 고전이 들어가 있음을 안다. 고전이라는 단어에 얽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 고대 로마에서 고전이라는 단어는 로마의 1등급 시민을 의미하는 라틴어 CLASSICUS의 기원을 두고 있었는데 1등급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했다. 가장 많은 재산 보유, 가장 많은 세금 납부. 한마디로 당시 고전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고대 후기에 와서 로마의 수필가 갤리우스에 의해 의미가 조금 바뀌었다. 로마의 1등급 지성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 로마에서는 단순하게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조금 알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불렀다. 1등급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야 했다. 인문학의 목표는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다. 이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고전이라는 단어가 인문학에 포함되는 이유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인문학이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그 가치를 평생에 걸쳐 가장 완벽하게 실천했던 사람 중 한 명을 소개한다. 러시아 문학평론가인 양코 라브린 교수는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의 삶을 살았던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는 그에 관한 책만으로도 도서관 하나를 꽉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볼테르와 괴테 이래로 그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 그런 명성을 누린 작가는 없었다. 과연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답은 톨스토이다. 톨스토이는 대문호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몇 안 되는 작가이자 러시아에서 그의 사상은 톨스토이즘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사상가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위대하게 만든 걸까? 많은 사람이 그를 대가의 자리에 앉힌 근본적인 힘을 연구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그가 쓴 책과 누군가 그에 대해 쓴 책을 모두 읽어봤지만 허사였다. 그렇게 5년 가까이 답을 찾으며 방황하다가 우연히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내 눈과 두뇌를 강하게 잡아당긴 문장을 발견했다. 하루는 어린 톨스토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톨스토이, 뭘 그리고 있니? 주변 어른이 하나둘 몰려오며 묻더니 그림을 보며 크게 웃었다. 빨간색으로 토끼를 그려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얘야, 세상에 빨간 토끼가 어디 있니? 그러자 톨스토이는 당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다. 세상에는 없지만 제 그림 속에는 있어요. 나는 어린 톨스토이의 멋진 응수를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며 깊고 넓은 영감을 느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린 톨스토이의 생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선사한다. 그림 그리는 아이를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는가? 아이는 자주 쓰는 색을 번갈아 사용한다. 그래서 반 이상의 크레용이 거의 쓰이지 않아 종이와 다 생긴 상처가 없다. 그런데 대다수 부모가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아이가 쓰이지 않는 색을 가엾게 생각할 수 있게 교육하라. 그 아이는 성인이 돼서 버림받는 사람을 안아줄 것이고 소외받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만이 용기를 내 다른 색을 쓴다. 그 용기는 삶으로 번져나가 아이를 위대한 성인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혹시 당신의 자녀가 늘 같은 색만 사용하거나 빨간 토끼를 그리고 싶은데 타인의 시선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라. 남이 쓰지 않는 색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될까? 다른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이가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톨스토이를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로 성장시킨 근본적인 힘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사람,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사람,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눈에만 보이는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다. 그보다 멋진 일이 또 있을까? 한국의 거의 대다수 성인은 지금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열심히 일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바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다. 사는 게 힘들수록 부모는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이와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경기 침체로 모두가 힘들어도 자기 아이만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부모 인문학 수업의 필요성과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수많은 인문학 대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바꿔 말해 무슨 일을 맡겨도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 이들이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연구했고 그 내용을 어떤 부모라도 삶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어떤 게으른 아이에게도 지적인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작업을 반복했다.